조선아이 북한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최근 들어온 소식인데요. 북한 7차 당대의 선물이 놀라지 마세요. 1만 달러라고 합니다.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이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7차 당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차 당대회를 하면서 북한 정권은 70일 전투를 비롯한 각종 전투를 조직해가지고 주민들을 노력동원에 강제로 내몰았어요. 그러면 7차 당대회의 선물은 주민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놀랍게도 참가자 수천 명에 달하는 그 대회 참가자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예견한 것은 이번에 그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고 북한 나라 상황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7차 당 대회를 개최를 해도 선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는데 김정은이 주민들이 예견했던 그 의식을 깼다고 합니다. 이번 7차 당 대회에 참가한 수천 명의 참가위원들은 북한으로 말하면 상위 1%에 속하는 간부들입니다. 그 간부들에게 미국 돈으로 1만 달러에 달하는 그런 거액의 상품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 있는 내부 통신원의 제보에 따르면 지금 북한 주민들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대놈이 본다. 주인이 본다. 이 말이 어울릴 정도로 아니 7차 당 대회를 위해서 고생은 누가 했는데 선물은 누가 받냐. 근데 그 선물 목록을 보니까 정말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저로서도 입이 쩍 벌어지게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북한 정권이 7차 대회 중에서 그 참가자들한테 선물한 그 선물 목록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북한에서 말하면 쌍문형 냉장고, 그게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6개월 전에 중국에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쌍문형 냉장고에 55인치 대형 TV, 거기에 세탁기, 그리고 세탁기는 북한 이름으로 청순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청순하다 이런 의미, 100% 중국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7차 대 참가자들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미 반년 전에 중국에다가 특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참 발이 맞게도 대북 제재가 일어나기 전에 주문한 거여서 무사히 북한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주민들이 좀 덜 울분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작은 그런 저희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복지 3벌, 그리고 내 고향 운동복 4벌, 거기에 그 수입 후라이판, 북한에서는 후라이판이라고 합니다. 볶음판.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딱 짚어보기에는 북한에는 재산이라고 할 때는 오장육기입니다. TV, 냉장고, 뭐 텔레비전, 수상기, 뭐 세탁기, 기자가 들어간 것이 그 집안의 재산인데 결국은 북한에서는 이번 7차 당 대회를 간역으로 그 간부들한테 오장육기 재산을 거의 다 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양강도라는 그 국경 도시에만 해도 이번 대회에 300명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00명 중에 노동자 농민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올라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 1급 기업소 책임비서나 근로단체 위원장, 도당 간부들, 그리고 또 그 인민군대 내에서도 정치부장, 부장, 정말 북한으로 말하면 노란자위 간부들이 당의 부름을 받고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 소식을 제보해준 북한 통신원은 55인치 TV를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텔레비를 보고 작은 영화관을 선물로 줬다. 이럴 정도로 정말 거액을 들여서 북한 정권이 이번 대회 참가자들한테 선물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차라리 그 돈이면 옥수수를 사서 북한 전체 주민들에게 한 달 배급이라도 풀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의견에 분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은 백성들의 생활보다는 말하자면 자기가 이번 7차 당 대회 중에서 정말 자기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이런 걸 부각하고 핵무기의 활성화를 자기가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회 참가자들한테 우선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김정은의 독재가 판을 치는 북한의 현실이라고 하면 정답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 뉴스는요.
북한 민원은 북한 정권 체제를 찬양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민원이 있을 때는 의견이 있을 때 우리가 였는 거잖아요. 아, 제가 만약에 뭐 시청에 일보러 갔어요. 시청에 갔는데 상담원이 차근차근 안 해줘요. 그러면 저는 민원을 냈습니다. 아니, 왜 시청에 공무원으로 앉아있으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냐. 이것이 저희는 민원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지만 북한 민원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민원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법입니다. 개인의 의견을, 부정적인 의견을 민원을 였는다. 이것은 결국 자기를 당 앞에 나는 나쁜 사람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표징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 민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한에는 도당이나 시당에 민원 접수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민원을 였는 사람은 거기 와서 상담을 합니다. 아, 나는 누구에 대해서 도당에다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민원 상담부에서 종이를 줍니다. 하라고. 그러면 그 민원 전부가 당에 대한, 말하면 제가 무슨 경성 방직공장 직원입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다가 우리 당 책임비서는 어머니 당을 연상케 하는 정말 좋은 분이다. 우리 당 세포비서나 그런 책임비서에 대한 찬양으로 일색된 걸 민원을 넣어야 되지. 제가 만약에 우리 당 책임비서는 여성들을 막 희롱하고 이렇게 물자를 빼돌리고 이러한 현상이 많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의 법으로 봤을 때는 책임비서가 나쁜 거잖아요. 나쁘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연 거잖아요. 북한의 법에서 봤을 때는 어머니 당비서, 노동당을 대표하는 당비서를 의견을 부렸다는 그 자체가 범죄로 취급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연 사람을 도당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게 근거가 있는 건가? 그럼 나는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목조목 밝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비서를 데려다가 3자 대면을 시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게 시스템이 아주 열악합니다. 대한민국처럼 우리가 누구한테 회장이 로비를 받았다, 검사가 로비를 받았다면 그때 당시 상황을 CCTV가 다 검증을 하고 증인자들이 나와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딱 하는 게 대한민국의 민원이지만, 북한 민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비서가 당신 내가 자재를 빼돌리는 걸 봤어? 이렇게 우기는 날이면 책임비서를 험담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민원을 연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민원 자체를 이용하지도 않고 가끔 이용할 때는 당비서나 지배인을 찬양하는 그런 일색으로 가득 찬 그런, 말하자면 감탄사를 적어내는 게 북한 민원입니다. 제가 뉴스를 전하면서도 계속 드는 생각이지만, 제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내가 4년 전에 그런 지옥과 같은 나라에서, 인권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생각조차도 하기 싫고, 오늘 이게 북한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도 정말 자기 의사를 떳떳하게 표현을 못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날이면 범죄자가 되는 그런 독재 국가에서 사시는 25,000명 북한 주민들에게 항상 불쌍하다. 언제면 빨리 통일이 돼서 그들도 당당하게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밝은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주소나의 북한 뉴스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댓글에 많이 의거를 해서 찾아서 속속 전해드리는 그런 뉴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